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 매거진 7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청주의 첫 코로나19 확진자인 택시기사 부부의 가족 3명이 오늘 새벽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충북에서 중증 환자를 치료할 병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청주의 첫 코로나19 환자인 30대 택시기사 부부의 50대 부모와 4살 아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가격리 해제를 하루 앞두고 보건당국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이들에게 검체 검사를 권고한 건데 뜻밖에도 3명 모두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추가로 감염된 이들 3명은 그동안 자가격리로 접촉자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택시기사 부부와 접촉했던 사람들입니다. 접촉자 315명 중 대부분이 별도의 검체 검사 없이 자가격리가 해제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밀접 접촉자와 일반 접촉자를 나누는 기준이나 접촉자들이 격리 해제를 앞두고 반드시 검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지침은 없습니다. 지침상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2주가 지나면 접촉자는 그냥 해제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충북의 확진 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 내 음압병상 수는 절대적인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 내 음압병상은 16개실 33개 병상이지만 이 중 일반 폐렴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민간병원과 담당 전문의가 없는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을 제외하면 충북대병원의 5개실 9개 병상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더구나 중증 환자의 치료를 위해 1인 1실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충북의 음압병실은 5명만 수용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5개를 이미 대구와 청도의 확진자 5명이 이용하고 있어 괴산의 80대 환자는 서울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충북의 환자 수 증가에 대비해 미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제천의 택시업계 노사가 코로나19로 초래된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승객이 줄고 기사들의 소득이 급감하자 경영진들이 십시일반 소득 보전을 약속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제천역 광장 승강장에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열차 도착 시간에 맞춰 손님을 태운 택시들이 물밀듯이 빠져나갔지만 지금은 손님 구경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열차 이용객도 택시 승객도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차들이 많이 서 있어요. 운행 수입이 거의 한 60%에서 70% 정도? 그 정도 떨어졌어요, 이제. 돌아다니면 1시간에 한 사람? 그 3,500원, 4,000원? 대부분의 택시기사들이 연료값이라도 아끼자는 마음에서 마냥 시간만 죽이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택시업계 사측이 고통 분담에 동참했습니다. 하루 2만 원씩 한 달에 최고 50만 원의 경력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12만 원 상당의 산학금 부담을 다소는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니거든요. 근데 기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기사분들이 힘든 건 결국은 회사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모든 고통 분담을 같이 하자는 의도에서 제천 지역 택시업계 노사는 3월 한 달을 기한으로 상황에 따라서 지원 기간을 연장할 방침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4.15 총선에 출격할 각 당의 지역구 후보 선정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당초 약속했던 공천 혁신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국민들의 다양한 기대를 담기보다는 당장의 당선 가능성에만 무게가 쏠린 탓입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더 나은 국민들의 현재까지 충북 주요 정당의 지역구 후보 가운데 여성은 미래통합당 김수민 의원뿐입니다. 민주당과 통합당 모두 여성 후보 30% 공천 약속과 거리가 있습니다. 청년에게 최대 50% 가산점을 주겠다는 우대책도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민주, 통합, 정의 세 당 후보 중 20대는 아예 없고 30대와 40대는 각 1명뿐입니다. 60대가 가장 많고 평균 나이는 57.2세였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30, 40대에 이제 총리나 대통령이 좀 낯설지 않은 분위기고 국내에서도 기업 임원들의 평균 연령이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청년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통합당 김영호 공관위원장의 현역 50% 물갈이 방침도 충북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역 정치 발전에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지방위원회 본선 진출도 현재로서는 제로 상태입니다.
지역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매번 지명도에서 밀리다 보니 충북에서 지방의회 출신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다는 자조 섞인 한탄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양희는 사고 지구당이었던 흥덕 당협위원장을 맡아 불같은 열정과 스킨십으로 피땀 흘려 당 재건에 헌신한 각 당은 총선 때마다 감동 있는 공천혁명을 예고해왔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국민들의 눈높이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21대 총선에서도 어김없이 공천에서 배제된 후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무소속 출마를 거론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들의 최종 선택에 따라 당락 지형이 바뀔 수 있어서 정치권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조영관 기자입니다. 민주당 오재수 의원과 통합당 김양희 후보는 당의 단수 공천 결정을 지금까지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 현역 중 유일하게 컷오프된 5 의원은 통합당 입당을 거론할 만큼 총선 완주 의지가 강하고 김양희 후보도 정치 멘토였던 정우택 의원에게는 비수가 될 수 있는 무소속 출마를 적극 고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경욱 후보의 충주 지역 단수 공천에 대해 맹정섭 후보는 곧 결단하겠다는 말로 해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또 민주당 임혜정 후보는 재심이 기각됐는데도 불출마를 번복하고 단수 공천된 이모선 후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후보 단일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 주장이 또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나중에 다양한 저의 생존 방법, 독자적인 생존 방법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반면 통합당에 입당한 김수민 의원에게 공천장을 내준 황영우 후보는 장고 끝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모든 사사로운 감정을 내려놓고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승복하겠습니다. 4년 전 총선에서는 새누리당을 나와 무소속 출마한 권태우 후보와 오성균 후보의 표를 합하면 변재일 당시 당선자를 293표 차로 앞설 수 있었습니다. 낙천 후보들의 선택에 따라 당락을 좌우할 선거 구도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만큼 이들의 최종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CJB 뉴스 매거진 7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충북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지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오늘은 봄의 세 번째 절기인 경칩입니다. 보통 이맘때면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난다고 하죠. 하지만 올해는 봄 기운 대신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일도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출발하겠는데요. 그래도 오전 중이면 대부분 추위가 물러나면서 충북의 한낮 기온은 영상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 토요일에는 짧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밤사이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짧은 비가 지나겠는데요. 또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당분간 충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사스와 메르스의 중화 항체에서 코로나19에 대항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분석이긴 하지만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간 셈입니다. 보도에 TJB 김진호 기자입니다. 화학연구원 신종 바이러스 융합 연구단이 기존에 알려진 사스와 메르스 중화 항체가 코로나19 스파이크 단백질에 결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스파이크는 돌기를 이용해 숙주세포에 침입할 때 달라붙는 단백질인데 다시 말해 사스와 메르스 항체가 코로나19에도 작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개발 중인 사스나 메르스 개발 중인 그런 항체를 가지고 사스코브2에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게 무엇인지를 빠르게 찾아보자 그런 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연구단은 예측에 앞서 코로나19와 사스 바이러스와의 유사성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전에 확보한 사스 메르스 중화 항체와 코로나19의 결합 가능성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사스 중화 항체 2개와 메르스 중화 항체 1개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결합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중화 항체는 바이러스의 접근을 차단하고 이미 몸 안에 들어와 있는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일종의 치료제입니다. 앞으로
동물 모델이 선정이 되게 되면 쥐를 대상으로 그 제조한 면역원에 대한 백신 효과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 분야 바이오 아카이브에 공개된 이번 연구 결과는 바이러스19 치료용 항체와 백신 개발을 앞당기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TJB 김진호입니다. 네, 마스크 사기 여전히 힘들다는 불만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예 구입을 시도조차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주민 노동자와 노약자들인데 사실상 구매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KNN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출신의 이주민 노동자 수시로 씨.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마스크를 찾아 약국을 다녔지만 단 한 번도 구매하지 못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자국 대사관에서 지급했던 면 마스크를 빨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힘들어요. 약국에 있어서 너무 많이 없어 하고 조금 있어서 너무 비싸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한 장, 두 장씩 보통 우리 빨리 해야 돼요. 서툰 한국말에다 사업주들이 외출을 못하게 하면서 공적기관에서 판매하는 마스크를 사러 가기도 힘이 듭니다. 정보 습득이 어려운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의 입출입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사용자의 허가 없이는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노약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지어선 사람은 대부분 젊은 층입니다. 우체국에서 어르신들에게 마스크를 우선 판매하기 위해 읍면동에 배포했지만 멀리서 소식을 들은 젊은 층에서 원정 구매를 온 것입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긴 줄을 감당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우체국에선 지역 주민 우선 구매를 당부하는 협조문도 붙였습니다. 취약계층 분들에게 마스크를 드리는 것을 우리 우정사업본부 지침으로 받았습니다만 젊은 분들이 많은 사시는 분이 계셔서 노인분들이 새벽 5시부터 줄을 서지 못해가지고 마스크 수급의 사각지대가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지자체를 통한 직접 배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네, 오늘의 이슈와 화제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결과 충북 정치 1번지 청주 상당선거구 본선행에 오를 최종 후보를 정정순 충청북도 행정부지사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데요.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공천 되기 전까지 좀 긴장도 많이 하셨을 텐데 네. 공천 축하드립니다. 소감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선 경선 어려운 과정을 무난하게 마쳐서 우선 기분이 좋고요. 네. 또 한편으로 함께한 우리 두 분의 예비 후보님께는 좀 미안한 생각도 들고 또 어떤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선정된 만큼 또 책임감 또한 막중한 이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좀 복잡하네요. 예. 지금 후보님을 이제 뭐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이제부터는 얼굴을 또 더 많이 알리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자세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사실은 제가 공직에 청주시청에 7급 공채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공직에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중앙부처에 30년, 지방 도와시에 10년 정도 있었고 사실 2017년에 그런 공직 경험을 살려서 청주시장 경선에 나왔다가 아쉽게 제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지역위원장을 맡으면서 근 한 1년 반 이상 지역을 많이 다니면서 정말 정치 신으로서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양한 공직 경험 또 정치인으로서의 경험, 이 경험을 살려서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우리 지역을 위하고 나가서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네. 그런 훌륭한 정치인이 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신인 정치인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요즘에는 많이들 알아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상당구에서는 이제 민주당까지 공천을 해서 정 후보님과 또 미래통합당은 윤갑근 후보예요. 그리고 또 정의당 김종대 후보, 그러니까 3파전이 이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이제 정우택 의원이 이제 돌연 이제 청주 흥덕으로 이제 출마를 결정하면서 정치 신인끼리의 대결이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치 신인이라고 하기에는 2017년부터 시장 경선에 참여를 하고 지역위원장의 경험이 있었고 또 공직에 있으면서 사실은 저의 대부분의 공직 활동이 행정부지사, 청주부시장, 중앙의 제도정책국장, 또 지방재정세제국장이나 세제실장 이런 일들은 국회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또 정치인으로서 경선에 참여도 했었고 지역위원장을 했었기 때문에 신인은 조금 지난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공직 경험과 정치 경험을 살려서 정말 우리 공정하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상당구가 상당히 공정한 경선을 했거든요. 상당구가 상당히 공정한 경선. 네, 그렇습니다. 정치 1번지답게 정말 깨끗한 경선을 했으니까 이번에 본선에서도 세 후보 간에 정말 깨끗하고 어떤 그러한 본선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고 우리 성숙한 우리 시민들께서도 그러한 걸 원하고 계실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 미래통합당 윤갑근 후보와 그 정의당 김종대 후보 중에서는 누가 더 신경이 쓰이시나요? 물론 뭐 모두 다 훌륭한 분들인데 결국은 요즘에 우리 유권자들은 자기의 표가 사표가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표를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외견상은 세 후보가 나왔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양당 구조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쪽은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잠시 후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상당구가 정치 1번지라는 상징성 때문에 상당구에서의 승패가 다른 청주 선거구에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좀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필승 전략,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상당구는 면적으로 보면 청주의 한 43.4%, 인구는 18만 명입니다. 미원면의 면적이 소원구 전체보다는 넓습니다. 또 도시 형태의 8개 동과 10개 면 중에 5개 면이 우리 상당구에 있어서 전형적으로 도시와 농촌이 복합된 도농 복합 형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상당구가 발전을 하려면 우리 5개 면 지역과 또 원도심을 끼고 있는 도심 지역, 또 새롭게 방서 동남지구가 발전하는 그런 것처럼 이런 지역들이 균형 있게 성장을 해야 되겠다. 농촌에는 지금 일손이 없어서 지방이 소멸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원도심은 도시가 쇠퇴해 나가고 있고 또 새롭게 성장하는 신개발 지역은 어떤 문화, 체육, 이런 전시 공간, 인프라 이런 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전략을 세운다면 충분히 저는 그동안 그런 많은 얘기를 들어왔고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상당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도농 복합 지역이고 최근에 뭐 방서지구라든지 동남지구 아파트에서 이제 입주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변수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 좀 분류를 해 보면 아파트 지역은 좀 민주당세가 강하다라고 좀 분류하고 있고 기존의 면 소재지나 구도심은 미래통합당 좀 보수 쪽이 강하다 이렇게 그동안에 이제 정우택 의원이 지역구였기 때문에요. 이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좀 특별한 전략이 있으신가요? 지금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하고 21대하고는 정치 지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집권당, 정부 여당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시장도 우리 민주당 시장이 됐고 또 당시에는 도의원과 시의원이 거의 5대 5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도의원은 저희 더불어민주당만 있고 미래통합당의 경우는 한 분도 안 계세요. 시의원도 7분과 3분 정도로 이렇게 기본적인 정치 지형이 바뀐 데다가 최근에 이제 방서 동남지구에 새롭게 신규로 많은 입주가 되면서 도시 지역에 어떤 새로운 유권자층이 형성돼서 사실은 5개 면 지역은 보수 성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이제 도시 지역에서 또 귀농이나 귀촌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그래서 20대의 총선과 21대 통선의 구도는 기본적으로 많이 변했다. 또
농촌이라고 해서 반드시 보수 성향을 띠고 도시라고 해서 반드시 어떤 진보적 성향을 띠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네. 거의 이런 것들이 어떤 거의 균등화되어가는 그런 현상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변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생산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단일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출마가 가장 신경이 쓰이실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젊은 층에서 여당표가 좀 분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럴 텐데요. 단일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단일화는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 국민들의 경선 과정을 거친 거거든요. 네. 사실은 이 경선 과정이라는 게 우리 일반 시민의 여론조사 50%, 또 우리 권리당원 투표 50%를 합산해서 정말 공정하게 경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러한 시민의 의기 중에 반영된 이러한 집권 여당의 후보를 어떤 특정한 뭐 이렇게 내려온 어떤 소수 약간은 좀 이런 당하고의 단일화를 논한다는 것은 상당히 생각하기가 어렵고요. 네. 이제는 정정당당하게 나서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선택을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단일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일화는 없다. 네, 네, 입장이신가요? 예. 아, 그렇군요. 네. 그럼 그쪽 정의당 그 뭐 김종대 의원 입장을 봐도 원론적으로는 논의할 의사는 있지만 뭐 정치 공학적으로 그렇게 단일화를 한다면 본인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단일화는 거의 네. 어떤 이 당선의 가능성이 낮은 그런 후보들끼리 하는 얘기지 지금 네. 집권 여당의 가장 유력한 후보가 단일화를 지금 얘기한다는 건 있을 수 없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젊은이들이든 우리 시민들이든 자기의 표, 소중한 한 표가 사장되는 쪽으로 저는 투표를 하지 않을 거로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단일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총선에는 처음 출마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시장에 한번 네, 출마하셔서 네. 석패하셨고. 자, 어떤 국회의원이 되겠다. 마지막으로는 각오, 포부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우리 5개면 농촌 지역에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들어가서 생활하고 또 소득도 창출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하는 그런 지역을 만들고 싶고요. 도심 지역은 원도심을 살리면서 재생을 하고 또 새롭게 개발되는 그런 지역에는 어떤 전시, 체육 뭐 이런 공간 또 터미널 같은 걸 유치해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편익을 증진시켜 나가고 또 농촌 지역에 겪고 있는 어떤 고속도로변의 소음 또 가축에서 발생되는 어떤 악취 이런 축산 폐기물 같은 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처리하고 이러한 주민 생활에 편리를 줄 거냐 이런 관점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련 법과 제도를 바꿀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부당하게 추가 부담되는 이런 문제는 네.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동등한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책을 만드는 거라든지 또 저출산 고령사회에서 그렇게 많은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실제 실효를 못 거뒀다면 이러한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꿔서 우리의 전통적인 가족 제도를 어떻게 복원할 거냐. 정말 젊은 부부가 마음 놓고 아기를 낳고 젊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러한 손자 손녀를 키워주는 우리의 가족 제도를 잘 복원하고 그런 쪽으로 정책을 유도한다면 일정 부분의 육아 문제, 출산 문제, 또 노인들의 고독 문제 이런 것들이 함께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이 되면 그러한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문제, 우리 농촌을 살려서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마음 놓고 일하고 소득을 창출하도록 하는 문제, 또 현실적으로 우리 농촌이든 도시든 이 도로의 개념이 기존에는 너무 사람 위주로 돼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어린이나 노약자 또 우마차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뭔가 좀 제도를 과감히 바꿔나가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청주 상당구 민주당 후보 정정순 후보 만나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CJB 뉴스 매거진 7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 2부로 이어집니다.